반갑습니다. 혜성고등학교 친구들 2학년의 안세범 선생님이에요.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거 방어작용에 대한 문제들도 풀이해 달라는 좋은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선생님이 부랴부랴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자, 저희가 시험 기간도 다가오고 쌤이 문제를 전부 다 풀어줄 시간이 없어서 중요한 문제들만 학교에서 풀어줬는데요. 쌤이 학교에서 풀어주지 않은 문제들에 대해서 문제풀이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 37페이지 문제지 한번 펼쳐봐 주세요. 자, 첫 번째 문제부터 바로 보겠습니다. 다음은 항원 X에 대한 생쥐의 방어작용 실험이다. 자, 실험 과정을 보면 유전적으로 동일하고 이 X라는 항원에 한 번도 노출된 적이 없는 생쥐 두 마리를 준비했죠. 각각 A와 B고요. 그 중에서 A 생쥐에게 이 항원을 2회에 걸쳐서 주사를 했다라고 합니다.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나의 A에서 기억을 분리하여 A에게서 기억을 분리한 겁니다. B에 주사를 했습니다. 이때 기억은 혈장과 X에 대한 기억 세포 중에 하나이다 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서 혈장이라는 것은 우리 혈액의 액체 성분을 의미해요. 혈액의 액체 성분. 혈액의 고체 성분은 혈구였죠. 그러니까 즉 혈액이란 혈장과 혈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혈액의 액체 성분인 혈장 속에 바로 항체가 존재한다. 그래서 혈장을 넣어줬다라는 것은 즉 항체를 넣어준 것과 같은 의미로 해석해도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기억이 혈장인지 X에 대한 기억 세포인지는 아직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런 이후에 이제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B에게 X를 주사했다. 이제 B가 최초로 이제 X라는 항원을 맞이한 것이네요. 이 실험 과정이 이 밑에 그림에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이 A는 X라는 항원을 2회에 걸쳐서 노출을 당한 상황이에요. 자, 그럼 이미 1차 면역 반응, 2차 면역 반응이 진행이 되어 있었을 겁니다. 자, 그러면 항체도 만들어졌을 것이고요. 기억세포도 만들어져 있을 겁니다. 이때 기억을 분리를 해서 B에게 주사를 한 이후에 이제 B에게 최초로 X를 주사를 해서 노출을 시킨 거죠. 실험 결과를 한번 볼게요. 실험 결과를 봐야지 이 기억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실험 결과에서 B에게서 나타난 이 X에 대한 혈중 항체 농도의 변화를 이렇게 그래프로 표현해 놨어요. 지금 가로축이 시간, 세로축이 이 X라는 항원에 대한 항체의 농도입니다. 자, 이때 이 A라는 생쥐에게서 기억을 주사를 했더니 지금 항체의 농도가 어때요? 항체의 농도가 이만큼 있다가 이렇게 쭉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는 거죠. 이 B라는 생쥐는 한 번도 아직 항원에 노출된 적이 없는 상태였어요. 자, 근데 기억을 주사했더니 갑자기 항체의 농도가 요만큼이나 올라갔네요. 아, 즉, 이 기억은 항체를 주사한 거구나. 그러니까 항체가 들어갔다는 의미니까 이 항체가 들어있는 혈장을 주사한 거구나. 이 혈장 속에 항체가 있었기 때문에 이 항체의 농도가 순간적으로 증가한 것이구나. 하지만 이 항체가 전혀 지금 필요가 없고 아직 항원이 들어온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항체의 농도가 시간에 따라서 서서히 감소하는 경향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X를 이제 드디어 항원 X를 처음으로 주사를 했습니다. 이 항원 X입니다. 항원 X를 주사를 했더니 조금 일정 시간이 지나서 항체의 농도가 조금 상승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만약에 이 기억이 기억 세포였다면 이 항원 X를 최초로 주사했을 때 항체가 이렇게 조금 만들어질 게 아니라 항체가 즉각적으로 많이 만들어졌어야 돼요. 만약에 기억이 기억 세포였다면 기억이 기억 세포라면 항체의 농도는 바로 즉각적으로 쑥 굉장히 높은 농도로 증가를 해야 되는데 기억 세포가 아니었던 거죠. 바로 혈장을 주사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보기 한번 볼게요. 기억, 동그라미 기억은 혈장이다. 맞는 말이고요. 니은, 구간 1에서
X에 대한 형질세포가 생성된다. 잉? 아니죠. 형질세포가 만들어지려면 항원에 노출이 되어서 대식세포가 항원을 제시를 하고 그리고 보조 T 림프구가 이 항원을 인식해서 B 림프구가 촉진이 되어야 되고요. 이 B 림프구가 형질세포로 분화가 되어야 되는데요. 아직 구간 1에서는 항원에 노출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구간 1에서는 아직 항원 X에 노출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형질세포가 만들어질 리가 없습니다. 자, 디귿. 구간 2에서 X에 대한 2차 면역 반응이 일어난다. 자, 2차 면역 반응이 일어나려면 아까 쌤이 이 표현한 그래프처럼 이렇게 쭉 치고 올라가야지 2차 면역 반응이죠. 항체의 농도가 빠르고 다량 생성되어야지만이 2차 면역 반응. 하지만 실제로 그래프는 1차 면역 반응. 적은 농도의 항체가 느리게 생산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차가 아니라 1차 면역 반응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기억만 맞기 때문에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학교에서 이미 풀어준 문제지만 그래도 복습 차원에서 다시 한번 풀어볼게요. 자, 고등학교 3학년 문제였고요. 3점짜리 문제였지만 굉장히 쉬운 문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림가는 어떤 사람의 체내에 병원균 X가 처음 침입하였을 때 일어나는 방어작용의 일부를 나 그래프는 이 사람에서 X의 침입에 의해 생성되는 이 X에 대한 혈중 항체의 농도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기억과 니은은 기억세포와 형질세포 중에 하나이다. 둘 중 하나니까 너네가 맞춰봐. 이런 의미죠. 자, 요 그림은 우리가 많이 봤던 그림이네요. 특이적 방어작용의 그림의 일부분을 지금 나타낸 겁니다. 기억과 니은 아주 쉽게 구분할 수 있겠죠? 항체를 분비하고 항체를 생성하고 있는 이 기억이 바로 뭘까요? 그렇죠. 형질세포죠? 형질세포의 그림이 보통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다고 쌤이 얘기해줬죠? 여기 핵이 존재하고요. 이 형질세포가 분비하는 항체가 단백질 성분이었잖아요. 그래서 단백질 합성과 변형 그리고 이동에 관여하는 골지체와 소포체가 잘 표현되어 있죠. 소포체, 골지체, 소포체, 골지체가 잘 표현되고 있는 걸 봐서 단백질 성분인 항체를 생산하는 세포이구나 라는 게 여실히 드러납니다. 자, 반면에 니은은 그럼 뭘까요? 그렇죠. 니은은 기억세포가 되겠죠. 자, 그래서 형질세포가 항체를 분비해서 이 X에 대한 항원 항체 반응이 일어났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거는 특이적 방어작용 중에서도 세포성 면역일까요? 체액성 면역일까요? 그렇죠. 뭐죠? 그렇죠. 체액성 면역에 해당하죠. 그래서 체액성 면역이라는 것은 이 항체가 보통 이제 혈액에 존재하기 때문이죠. 이 혈액이 즉 체액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그래프를 보시면 누가 봐도 아주 쉬운 1차 면역 반응과 2차 면역 반응이 모두 드러나는 그래프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바로 보기 보겠습니다. 기억, 동그라미 A는 세포성 면역에 해당한다가 아니라 체액성 면역이었죠. 니은 구간 2에서 기억이 니은으로 분화한다. 자, 구간 2는 바로 2차 면역 반응이 시작되는, 2차 면역 반응이 진행되는 상황을 나타낸 것인데요. 2차 면역 반응 때 항체의 농도가 굉장히 많고 빠르게 생산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죠? 그렇죠. 기억세포가 형질세포로 분화되기 때문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적어야 되죠. 니은이 기억으로 분화하기 때문이다. 자, 마지막으로 디귿. 구간 1에서 비특이적 방어작용이 일어난다. 자, 구간 1은 바로 1차 면역 반응이 일어나는 상황임을 알 수가 있고요. 이 그래프를 자세히 보시면 이 항원 X가 처음 침입한 이후에 바로 항체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정 시간 딜레이가 있은 이후에 항체의 농도가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게 의미하는 바는 이 항원을 갖고 있는 병원체를 대식세포가 식균 작용으로 먹어 삼킨 이후에 항원을 대식세포가 자신의 세포막에 제시를 하고 보조 T 림프구가 이 항원을 인식하여야지만이 이 보조 T 림프구가 B 림프구를 자극해서 형질세포나 기억세포로 분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대식세포가 항원을 갖고 있는 병원체를 잡아먹는 식균작용 그 자체는 비특이적 방어작용입니다. 그러므로 구간 1에서 비특이적 방어작용이 일어난다라는 표현은 맞는 표현인 거죠. 그러므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무려 작년 수능 문제에 나왔던 문제예요. 고등학교 3학년 선배들이 작년에 11월 달에 풀었던 수능 문제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자,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다음은 병원체 X와 Y에 대한 생쥐의 방어작용 실험이다. 자, 병원체의 종류는 다르지만 가장 첫 번째 문장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X와 Y 모두 항원 가를 갖고 있대요. 서로 다른 병원체지만 동일한 항원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실험 과정을 볼게요. 자, 유전적으로 동일하고 이 X와 Y라는 병원체에 한 번도 노출된 적이 없는 생쥐를 1, 2, 3, 4, 4마리를 준비했습니다. 이 생쥐 4마리는 유전적으로 동일하기 때문에 똑같은 면역 반응 체계를 갖고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1 생쥐에게 X를, 2 생쥐에게는 Y를 주사하고 X를 주사했고 Y를 주사한 겁니다. 그러니까 각각 X 그리고 Y 병원체에 노출을 시켰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생쥐의 생존 여부를 확인을 했더니 생쥐 1번은 살았고요. 생쥐 2번은 죽었네요.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여러분? 한 번도 노출된 적이 없다고 했어요. 근데 생쥐 1번은 X라는 병원체가 들어왔을 때 살았다는 것은 이것에 대한 항체가 잘 생산이 되었다는 거겠죠. 면역 체계가 잘 만들어져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이 Y라는 병원체가 들어왔을 때 이 생쥐 2가 죽었다라는 것은 이 면역 체계가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죠. 항체가 만들어졌고 항체가 없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 과정입니다. 이 나의 1번에서 가에 대한 비림프구가 분화한 기역세포를 분리한다. 기역세포를 분리한 겁니다. 자, 3에게 X를, 4에게 다의 기역세포를 주사한다. 이 3번 생쥐에게는 X라는 병원체를 주사를 시켰고요. 4번 생쥐에게는 이 방금 다 과정에서 분리한 이 1번 생쥐에게서 분리한 기역세포를 주사한 겁니다. 이 기역세포는 이 1번 생쥐한테서 주사한 거, 1번 생쥐로부터 분리해낸 기역세포입니다.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이 3번과 4번에게 각각 Y라는 병원체를 주사했고요. 이 3번, 4번에게서 가에 대한 혈중 항체 농도 변화는 아래에 있는 그림과 같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과정이 이 그래프상에 지금 잘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이 그래프를 보면서 이 문장이 참 해석하기가 학생들이 굉장히 어렵게 느끼더라고요. 하지만 보통 문제가 나올 때 이렇게 문장으로도 나와 있지만 이 문장을 그대로 그래프나 그림으로도 표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그래프나 그림을 잘 분석하시는 게 오히려 더 직관적이고 눈에 보기 편할 수도 있어요. 자, 생쥐 3번은 X를 주사했어요. 여기 X를 주사를 했고요. 자, 지금 처음으로 노출된 거예요. 처음 노출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생쥐 4번은 보시면은 기역세포를 주사했다라고 여기 글에도 적혀 있었지만 이 그래프 상에서도 지금 잘 표현이 되어 있죠. 이 기역세포는 1번 생쥐로부터 추출해낸 기역세포입니다. 그리고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각각 이제 Y를 주사했다라고 했잖아요. Y를 주사 언제 했냐면요. 여기 주사했고 여기 꽤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제 Y라는 항원에 처음으로 노출이 된 겁니다. 처음 노출된 거고요. 역시나 처음 노출된 상황입니다. 그때 각각에서의 항체 농도를 나타내는 그래프를 확인해 볼게요. 자, 먼저 생쥐 3번부터 볼게요. 자, 생쥐 3번은 이 항원 X에 처음 노출이 되었을 때 약간의 시간이 지난 후에 항체가 소량 생성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 Y에 처음이 노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항체가 다량 생산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 병원체 X나 Y나 둘 다 똑같이 항원
가를 갖고 있다고 했거든요. 항원 가를 갖고 있어요. X나 Y나 병원체 X나 Y나 항원은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X를 처음으로 주사를 했을 때 이 항원 가에 대한 항체도 만들어지지만 이 항원 가에 대한 기억 세포도 만들어진 거죠. 이 항원 A를 기억하는 세포예요. 항원 가를 기억하는 세포입니다. 이후에 병원체 Y가 들어왔지만 이 Y는 처음 들어온 것이지만 이 항원 Y도 잠깐만요. 병원체 Y도 똑같이 항원 가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항원 가를 기억하고 있는 기억 세포가 형질 세포로 빠르게 분화되어서 항체를 다량 그리고 빠르게 생산할 수 있었던 거죠. 둘이 같은 항원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 핵심 키포인트입니다. 어떤 말인지 알겠나요? 자, 그래서 이 Y는 처음 들어온 것이지만 동일한 항원 가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항원 Y가 처음 들어왔을 때 2차 면역 반응이 일어났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번에는 생지 4번 볼게요. 자, 생지 4번에게는 1번 생쥐로부터 추출해낸 기억세포를 주사를 했어요. 그리고 꽤 많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 항원 가를 갖고 있는 항원 역시나 항원 가를 갖고 있는 병원체 Y를 처음으로 노출을 시켰는데 처음 노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역시나 항체가 굉장히 빠르고 다량으로 생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요거는 무엇 때문이다? 기억세포를 초반에 넣어줬기 때문이죠. 이 1번 생쥐도 2번, 3번, 4번 애들이랑 똑같이 1번 생쥐가 아까 X에 노출이 되었던 애잖아요. X에 노출이 되었으니까 역시나 항원 가에 대한 기억세포가 만들어졌고 그 기억세포를 추출해서 일부러 생쥐 4번한테 주사를 했기 때문에 기억세포가 이미 있는 상태에서 Y에 처음이 노출이 되었어도 Y도 역시 항원 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항원 가를 기억하고 있던 기억세포가 빠르게 형질세포로 분화가 되어서 항체를 다량으로 빠르게 생산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역시나 2차 면역 반응이 일어났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 골라볼게요. 자, 보기, 기억. 3번에서 이 가라는 항원에 대한 혈중 항체 농도는 T1일 때가 T2일 때보다 높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T1, T2가 어느 시점인지 볼게요. 자, T1은 이 시점, T2는 이 시점. T1 시점보다 T2 시점에 항체의 농도가 훨씬 높은 것을 볼 수가 있죠. 근데 지금 반대로 적혀있죠. T1일 때가 T2일 때보다 높다가 아니라 T2일 때가 T1일 때보다 높다라고 고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자, 니은. 구간 기억에서 가에 대한 특이적 방어작용이 일어났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한번 볼게요. 자, 기억이면은 지금 이 부분이죠. 이 시점. 이 시점에서 이 항원 가에 대한 특이적 방어작용이 일어났기 때문에 항체 농도가 증가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러므로 니은은 맞는 말이죠. 이때는 비특이적 방어작용과 특이적 방어작용이 모두 일어나는 것입니다.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 기억 시점은 지금 항체가 만들어지는 그 시점만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특이적 방어작용이 일어난 시점이라고 얘기해야겠네요. 만약에 비특이적 방어작용이 일어났다라고 얘기하려면 이 구간이 이렇게 넓었으면은 비특이적 방어작용도 일어나고 특이적 방어작용도 일어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이 그래프를 자세히 보니까 그게 아니었네요. 딱 이 시점. 항체 농도가 상승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항체가 만들어졌다, 형질세포로 만들어진 그 시점은 체액성 면역, 특이적 방어작용에 해당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니은은 맞는 표현. 디귿. 구간 니은에서 형질세포가 기억세포로 분화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니은 구간은 이 부분이네요. 항체가 다량으로 빠르게 많이 생산되는 이 부분은 2차 면역 반응이었죠. 2차 면역 반응은 어떻게 유도가 된다? 기억세포가 형질세포로 분화되는 것이었어요. 이거 완전 말장난이죠? 기억세포가 형질세포로 분화되어서 형질세포가 굉장히 빠르고 많이 항체를 만드는 게 2차 면역 반응이었죠. 그러므로 기억과 디귿이 틀렸고 니은만 맞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 되는 이런 문제였어요. 자,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이거 3점짜리였죠. 요거는 오히려 보기는 쉬웠지만 저 위에
이 지문을 읽어서 해석하는 과정이 조금 까다롭고 굉장히 지루하고 귀찮고 헷갈리고 그랬을 거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볼게요. 자, 재작년 9월 문제입니다. 자, 요거는 고2 문제였어요. 근데 3점짜리였고요. 보시면 역시나 조금 문장을 읽어내기가 까다롭게 느껴질 수도 있었겠지만 역시나 아래쪽에 그래프에 이 실험 과정에 대한 그리고 결과에 대한 설명이 잘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서 글을 정리하는 게 더 좋았을 겁니다. 자, 이번에도 이렇게 적혀 있네요. 유전적으로 동일하고 이 X와 Y에 한 번도 노출된 적이 없는 생쥐를 4마리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각각 1번 생쥐에는 X를, 2번 생쥐에게는 Y를 노출을 시켰고요.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1번 생쥐에게서는 혈청을, 2번 생쥐에게서는 이 Y에 대한 기억 세포를 분리해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혈청이라는 단어 또 이게 무슨 말인가 싶겠죠? 이 혈청은 이 혈장과 비슷한 건데요. 이 혈장이라고 했던 게 아까 혈액의 액체 성분이라고 했잖아요. 그 중에서도 이제 섬유질 성분을 제외하면은 이제 우리가 혈청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역시나 혈액을 의미하는 거예요. 혈액을 넣어줬다라는 것은 뭐다? 항체를 뽑아냈다라는 거다. 항체를 분리해냈다라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피혈자예요, 피혈자. 혈장과 비슷하게 생각해도 됩니다. 자, 라본 과정입니다. 자, 이번에는 3번에게서 기억을 그리고 4번에게 니은을 각각 주사했다. 즉 3번 생쥐에게 혈청을 주사하고 4번 생쥐에게는 이제 Y에 대한 기억세포를 주사했다라는 의미네요. 자,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이 라에 3번에게 X를 그리고 Y에게 Y란다. 4번에게 Y를 각각 주사한다. 3번에게 X를 4번에게 Y를 처음으로 노출시킨다. 자, 시간이 지난 후에 3번의 X에 대한 4번의 Y에 대한 혈중 항체 농도 변화는 그림과 같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많은 이 구구절절한 실험 과정을 이 그래프로 지금 잘 정리를 해놨어요. 자, 한번 볼게요. 자, 기억이 뭐였느냐? 혈청이었습니다. 혈청. 1번에게서 분리한 혈청이었어요. 이 혈청 안에는 당연히 항체가 존재할 겁니다. 자, 그리고 니은은 뭐였나요? 이 Y에 대한 기억세포였죠? Y에 대한 기억세포였어요. 자, 그러면 생쥐 3번부터 볼게요. 자, 항체가 들어있는 1번의 혈청을 분리해서 주사를 했더니 봐봐요. 주사하자마자 항체의 농도가 딱 올라가 있잖아요. 항체를 주사한 게 맞아요. 혈청 안에 항체가 들어있는 게 맞는 거죠. 하지만 이때는 아직 이 생쥐 3번은 항원이 노출된 적이 없기 때문에 이 항체는 필요 없어서 이렇게 쭉 감소하다가 자, 이 X라는 항원에 이제 처음으로 노출시키는 거죠. 항원 X에 처음으로 노출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미 항체는 쫙 감소해 버렸고요. 이 항원에 처음으로 노출된 거기 때문에 아직 기억세포도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항체의 농도가 소량 그리고 느리게 만들어지는 걸 볼 수 있겠습니다. 즉 지금 1차 면역 반응이 유도가 되었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자, 이번에는 생쥐 4번 볼게요. 생쥐 4번은 아까 Y에서 추출해낸 기억세포를 주사를 했잖아요. 그래서 기억세포가 이 항원을 잘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이 Y 항원을 잘 기억하고 있을 거란 말이죠. 자, 그런 이후에 이제 이 Y를 정말 이제 진짜 Y가 들어온 거예요. 항원 Y가 처음으로 들어왔어요. 처음으로 노출이 되긴 했으나 뭐가 이미 있었다? Y에 대한 기억세포가 이미 안에 들어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으로 항원에 노출된 것이지만 기억세포가 만들어진 덕분에 이 기억세포가 빠르게 형질세포로 분화되어서 항체를 다량으로 빠르게 생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 노출되었으나 기억세포를 미리 넣어준 덕분에 바로 2차 면역 반응이 유도가 되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보기 볼게요. 자, 기억. 동그라미 기억에는 X에 대한 항체가 있다. 네, 맞는 말이죠. 항체가 존재했기 때문에 넣어주자마자 이렇게 항체의 농도가 올라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니은. 구간 A에는 X에 대한 형질세포가 있다. 자, 구간
A면 이 부분이죠. 이때 항체의 농도가 상승하는 걸 봐서 이 항체를 만드는 형질 세포가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형질 세포가 바로 항체를 만드는 아이예요. 항체를 생성한다. 항체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으니 형질 세포가 존재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고, 자, 디귿. 구간 B에서 Y에 대한 체액성 면역 반응이 일어난다. 자, 구간 B면은 지금 이 구간이죠. 역시나 항체가 만들어지고 있고요. 항체가 다량으로 빠르게 생산되고 있는 이 상황. 항체가 만들어지고 있다. 그러면 이건 무슨 면역 반응? 당연히 체액성 면역 반응이죠. 그러므로 디귿도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기역, 니은, 디귿 다 맞기 때문에 정답은 5번이 되는 거죠.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항상 최근에 문제 경향성은 이래요. 이 굉장히 긴 지문이 있는 반면 보기는 의외로 쉬워요. 그래서 이 지문을 빠르게 잘 분석하는 능력을 키우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이 지문에 대한 내용이 보통은 이렇게 그래프나 그림에 잘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를 풀 때는 역으로 돌아가도 좋아요. 이 그래프를 보면서 각각 기억이 뭐야, 니은이 뭐야 위에 올라가서 확인해보고 그래프에다가 적어두는 게 오히려 직관적으로 보기에 더 편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재작년 고3 수능 문제예요. 이것도 역시나 3점짜리였거든요. 같이 한번 볼게요. 자, 다음은 병원체 기역과 니은에 대한 생쥐의 방어작용 실험. 역시나 유전적으로 동일하고 한 번도 이 병원체에 노출된 적이 없는 생쥐를 역시나 4마리를 준비했고요. 1번 생쥐에게는 생리식염수를, 2번 생쥐에게는 죽은 기역을, 그리고 3번 생쥐에는 죽은 니은을 각각 주사했다. 생리식염수를 넣었다라는 거는 요거 지금 대조군이죠, 대조군. 그러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1번 생쥐한테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겠지만 2번이나 3번 생쥐는 각각 병원체에 노출이 됨으로 인해서 면역 반응이 유도가 되었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랬더니 뭐라고 돼 있어요? 2번에게서는 기역에 대한, 또 3번에게서는 니은에 대한 항체가 각각 생성이 되었대요. 당연한 결과겠죠? 자, 2주가 지났습니다. 2주 후에 나의 1번, 2번, 3번 생쥐에게서 혈장을 분리했다. 이 혈장이 아까 쌤이 뭐라 그랬죠? 혈액의 액체 성분이라고 그랬죠? 혈액의 액체 성분입니다. 이 혈액의 액체 성분이 혈장에 뭐가 존재한다? 항체가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혈장을 분리했다라는 것은 결국 항체를 얻었다라는 말입니다. 이 혈장을 분리해서 표와 같이 살아있는 기역과 함께 자, 총 생쥐를 5마리 준비했네요. 맞죠? 잠깐만요. 6마리야? 엄청 많네. 쌤이 로마자를 잘 못 읽네. 자, 생쥐를 6마리 준비한 거네요. 그래서 1, 2, 3번 생쥐에게서 나 실험을 했고 4, 5, 6번 생쥐에게 각각 살아있는 기역과 함께 이 혈장을 분리한 것을 함께 주사를 하고 하루가 지난 다음에 생쥐의 생존 여부를 확인했다라고 하네요. 자, 그러면 이제 확인해 보면 되겠네요. 자, 우리가 이미 확인을 했지만 1번은 생리식염수를 넣었기 때문에 1번의 혈장에는 항체가 없을 거예요. 하지만 2번이나 3번 혈장 안에는 당연히 항체가 존재하겠죠. 항체 존재할 거고요. 항체 존재할 겁니다. 이거 가리면 좀 안 되겠다. 자, 항체가 존재하겠습니다. 자, 이때 그리고 살아있는 기역을 함께 넣었대요. 이 기역 안에 이 항체가 결합할 수 있는 항원이 존재하겠죠.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보세요. 자, 생존 여부를 확인해 볼게요. 생존 여부를 봤더니 지금 4번은 죽었고요. 5번은 살았고요. 6번은 죽었네요. 이상하다. 이거 왜 그럴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잘 생각해 보면 이 2번 생쥐는 기역에 대한 항체가 만들어진 거고요. 잘 보셔야 돼요. 기역에 대한 항체가 만들어진 거고요. 3번은 니은에 대한 항체가 만들어졌어요. 니은에 대한 항체가 만들어졌죠. 그렇기 때문에 기역에 대한 항체는 기역하고만 결합해서 이 기역을 무력화시킬 수 있겠죠. 하지만 6번 생쥐 같은 경우에는 3번의 혈장을 넣어줬으나 이 3번의 혈장에는 니은 항체가 존재해요. 니은 항체는 기역과 결합할 수 없죠. 그렇죠. 항원 항체 반응의 특이성에 의거하여서 이 결합할 수가 없다.
니은 항체는 당연히 니은하고만 결합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항체를 넣어주긴 했으나 이 항체는 이 기억하고는 전혀 결합할 수 없는 의미 없는 항체였다. 그렇기 때문에 죽은 것이죠. 그리고 4번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항체가 없었고요. 그래서 죽은 것이죠. 자, 그러면 옳은 것만 골라볼게요. 자, 기억. 나의 2번에게서 기억에 대한 특이적 방어작용이 일어났다. 자, 나의 2번입니다. 자, 2번에게서 기억에 대한 항체가 만들어졌다라는 것은 체액성 면역, 즉 특이적 방어작용이 일어났다는 얘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기억에서 나의 2번에 대한 기억에 특이적 방어작용이 일어났다라는 말은 맞는 말이 되는 거죠. 항체가 만들어졌으니까. 자, 니은. 다 과정에서 5번에서 기억에 대한 2차 면역 반응이 일어났다. 자, 다 과정이면 이 표를 보면 되는 거죠. 표 중에서도 이 5번 생쥐를 보면 되는 거예요. 5번 생쥐에게 기억에 항체가 들어있는 2번 생쥐의 혈장 그리고 살아있는 기억을 함께 넣어줬을 때 생존 여부에서 살았다라고 하는 걸 봐서 이 항체를 넣어줘서 면역 반응이 일어난 것이긴 하지만 2차 면역 반응이 일어나려면 사실은 기억세포가 형질세포로 분화가 되어서 이 형질세포로부터 항체가 생성되는 그 과정이 2차 면역 반응이잖아요. 그래서 얘는 2차 면역 반응이 아니라 1차 면역 반응이죠. 5번 생쥐는 아직 이 기억에 처음으로 노출된 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니은은 틀린 말. 디귿. 동그라미 A에는 니은에 대한 형질세포가 있다. 자, 동그라미 A가 바로 요거였죠? 동그라미 A는 바로 3번 생쥐의 혈장이었어요. 3번 생쥐의 혈장에는 형질세포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항체가 존재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디귿도 틀린 말. 그러므로 기억만 맞기 때문에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고등학교 3학년 문제예요. 역시나 유형은 굉장히 비슷합니다. 자, 읽어볼게요. 항원 X에 대한 생쥐의 방어작용 실험이고요. 자, 실험 과정을 보시면 역시나 멘트가 비슷하죠. 유전적으로 동일하고 한 번도 이 항원 X에 노출된 적이 없는 생쥐를 4마리를 준비를 했어요. 그 중에서 이 A와 B 생쥐에게 X를 각각 2회에 걸쳐서 주사했습니다. A와 B에게 X를 2회에 걸쳐서. 자, 그러니까 A에게도 X를 2번, B에게도 X를 2번. 자, 2회라고 적읍시다. 2회. 걸쳐 주사한 후에 이 A와 B에게서 특이적 방어작용이 일어났는지 확인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A는 당연히 특이적 방어작용이 일어났겠죠. 이 X를 2번에 걸쳐 주사했으니까 아마 1차 면역 반응, 2차 면역 반응 다 일어났을 겁니다. 근데 B에는 지금 동그라미 A라고 적혀 있잖아요. 자, 동그라미 A라고 되어 있는데 과연 동그라미일까요? X일까요? 자, 이 A와 B는 유전적으로 동일해요. 동일하기 때문에 똑같은 면역 반응이 진행이 될 거예요. 그리고 똑같은 지금 항원 X를 넣어줬거든요. 똑같은 항원 X에 대해서 똑같은 면역 반응이 유발이 될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B도 A처럼 특이적 방어작용이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A에는 오, 일어난다 라고 표시하면 될 것 같고요. 과정 다를 볼게요.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나의 A에서 기억을 분리하여 C에게, 그리고 나의 B에게서 니은을 분리하여 D 생쥐에게 주사를 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때 이 C에게 주사해준 기억 그리고 D에게 주사해준 니은은 각각 혈장과 기억세포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그럼 아마 실험 결과를 보고서 기억과 니은이 각각 혈장인지 기억세포인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때 혈장이 의미하는 게 뭐였죠? 혈장은 우리 혈액의 액체 성분이라 그랬잖아요. 혈액의 액체 성분입니다. 액체 성분 안에 뭐가 들어있다? 결과적으로 항체가 들어있다는 거였죠. 혈장을 넣어줬다, 혈장을 분리했다라는 것은 결국 항체를 분리해서 항체를 주사해줬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C와 D 생쥐에게서 이 X를 각각 주사를 한다. 이 C와 D에게서 X에 대한 혈중 항체 농도 변화는 그림과 같다. 이번에도 역시나 구구절절 글이 적혀 있지만 이 가장 아래쪽에 그래프에 지금 각 과정이 굉장히 잘 표현이 되어 있으니까 그래프를 먼저 보면서
글을 한번 읽어보는 것도 쌤은 추천을 해요. 자, 그럼 그래프 한번 볼게요. 자, 생지 C부터 봅시다. 기억을 주사를 했고 일정 시간이 지나서 X를 처음으로 주사했어요. 항원 X에 처음으로 노출이 됐습니다. 처음 노출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때요? 항체가 이 항원 X가 들어오자마자 빠르게 다량으로 생산되는 걸 봐서 2차 면역 반응이 시작됐네. 어떻게 2차 면역 반응이 시작된 걸까? 항원 X에 처음 노출됐는데 말이죠. 뭐 때문일까요? 그렇죠. 이 동그라미 기억이 기억세포였던 거죠. 기억세포를 미리 넣어줬기 때문에 이 항원 X를 기억하고 있다가 이 항원 X가 나중에 들어왔을 때 즉시 항체를 다량으로 생성할 수 있도록 기억세포가 형질세포로 분화가 되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생쥐 D를 봅시다. 자, 생쥐 D는 니은을 주사했더니 항체가 이렇게 농도가 높아졌다가 슥 감소하네요. 이 니은이 바로 혈장이 되겠네요. 혈장 안에 뭐가 들어있다? 항체가 들어있는 겁니다. 항체가 들어있어서 넣자마자 농도가 상승했지만 필요가 없기 때문에 쓱 감소하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역시나 이 항원 X의 처음으로 노출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얘는 아직 기억세포도 만들어지지 않았고 기억세포를 넣어준 것도 아니기 때문에 항체가 소량 그리고 느리게 만들어지는 1차 면역 반응이 유도가 되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보기를 같이 볼게요. 자, 기억. 동그라미 A는 O이다. 아까 동그라미 A가 어디였냐면 여기였죠? 자, 이 B도 똑같이 A와 같이 X라는 항원을 넣어줬기 때문에, 그리고 둘은 유전적으로 동일하기 때문에 당연히 똑같은 면역 반응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A에게 특이적 방어작용이 일어났다면 유전적으로 동일한 B도 똑같이 특이적 방어작용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억은 맞는 표현이고요. 니은 구간 1에서 X에 대한 항체가 형질 세포로부터 생성되었다. 자, 구간 1이면 이 시점이죠. 생쥐 C에게서 X를 주사하고 2차 면역 반응이 일어난 시점입니다. 당연히 X에 대한 항체는 형질 세포로부터 만들어지는 거 맞는 말 하고 있죠. 맞는 표현. 자, 디귿. 구간 2에서 X에 대한 1차 면역 반응이 일어났다. 자, 구간 2면은 생쥐 D에서의 이 구간이죠. 자, 이때 항원 X에 처음으로 노출이 됐고요. 이 항원 X에 대한 항체의 농도가 굉장히 적고 느리게 만들어지는 걸 봐서 1차 면역 반응이 유도된 게 맞았죠? 우리가 분석한 그대로입니다. 그러므로 디귿도 맞는 표현. 기억, 니은, 디귿이 다 맞기 때문에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페이지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요거는 쌤이랑 학교에서 같이 풀었던 문제죠. 역시나 고3 문제였고요. 작년 9월 모의고사에 나왔던 문제예요. 요거는 우리 코로나 검사 키트를 예시로 해서 만들어진 아주 독창적인, 그리고 현 시대를 잘 반영했던 문제였거든요. 굉장히 새롭고 참신한 문제여서 쌤이 굉장히 기억이 오래 남는 문제예요. 자,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다음은 검사 키트를 이용하여서 병원체 X의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시험이다. 검사 키트를 이용한 겁니다. 자, 사람으로부터 채취한 시료를 검사 키트에 떨어뜨리면 이 시료는 물질 A와 함께 이동을 한다. 이 물질 A가 이 키트 안에 이미 내장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 키트 안에 A가 내장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런데 이 A는 X에 결합할 수 있고 색소가 있다. 여기서 말하는 X는 병원체 X를 얘기하는 거예요. 병원체 X. 자, 다음 문장. 검사 키트의 1번 위치에는 기억이, 2번 위치에는 니은이 각각 부착되어 있다. 여기서 기억과 니은이란 이 1번 위치에 있는 이거, 그리고 2번 위치에 있는 요거를 의미하죠. 요게 바로 항체예요. 여기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보통 우리가 항체를 이렇게 Y자로 많이 표현하거든요. 항체의 모양을 잘 표현한 것 같습니다. 자, 기억과 니은 중에 하나는 X에 대한 항체이고 나머지 하나는 A에 대한 항체이다. 그래서 니네가 맞춰봐라 라고 하는데 이미 그림에 잘 표현이 되어 있어요. 자, 기억은 보시면 이 기억이라는 항체에 뭐가 결합되어 있는지 보세요. 이게 뭐예요? 지금 뭐라고 여기 표현되어 있어요? X라고 표현되어 있죠? 아, 기억이라는 항체에 X가 지금 결합되어 있구나. 아, 그럼 이 기억은 X에 대한 항체구나. X에 대한 항체구나. 기억이 X에 대한 항체. 자, 그러면 니은 항체 한번 볼게요. 자, 니은 항체에 붙어 있는 건 얘죠.
얘는 지금 뭐라고 표시되어 있어요? 동그라미 A라고 표시되어 있잖아요. 아, 니은이 바로 이 A가 결합할 수 있는 A에 대한 항체구나 라는 게 드러나고요. 그리고 이 그림을 잘 보시면 이 A라는 시료는 이 니은이라는 항체에도 결합할 수 있지만 이 X라는 병원체랑도 결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A는 뭐라고 그랬냐면요. 색소가 있대요. 색소가 있다. 그래서 만약에 이 기역 항체 그리고 니은 항체에 이 A가 결합한 X 그리고 A가 각각 결합을 한다면 색소 때문에 띠가 생기겠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그럼 다음 문장 읽어볼게요. 자, 기역과 니은의 각각 항원이 결합하면 쌤이 방금 얘기한 거네요. A의 색소에 의해 띠가 나타난다. 자, 지금 항체에 대한 얘기도 나왔고요. 항원에 대한 얘기도 나왔네요. 요게 바로 항원 항체 반응의 특이성, 항원 항체 반응의 원리를 이용한 방법이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아, 항원 항체 반응을 썼네. 항원 항체 반응의 원리를 이용한 것이구나 라는 게 여기 떡하니 항원 항체라는 단어 때문에 드러납니다. 자, 실험 과정 및 결과를 볼게요. 자, 사람 A와 B로부터 시료를 각각 준비한 후에 검사 키트에 각 시료를 떨어뜨린다.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검사 키트를 확인한 결과는 그림과 같았고 A와 B 중에 한 사람만 X에 감염되었다. 한 사람만 X에 감염되었다. 누가 X에 감염된 사람일까요? 자, 이 X라는 항원은 누구랑 결합했었죠? 1번 위치에 있는 기역이라는 항체와 결합할 수 있었어요. 그 기역 항체에 결합을 해야 이 A도 X에 결합해서 동시에 결합하면서 색소에 의해서 띠가 만들어질 수 있다 그랬죠? 아, B라는 사람이 이 X라는 이 병원체에 감염이 된 것이구나 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겠죠? 우리 그리고 실제로도 코로나 검사 키트 다들 한두 번씩 해보셨겠지만 두 줄이 나와야 양성이었던 거 기억하시죠? 자, 그러면 보기를 보겠습니다. 기억, 니은은 A에 대한 항체이다. 네, 맞는 말이었고요. 니은, B는 X에 감염되었다. 그렇죠. A는 감염되지 않아서 띠가 한 줄만 나왔지만 B는 두 줄이 나온 걸 봐서 아, X에 감염이 되었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디귿, 검사 키트에는 항원 항체 반응의 원리가 이용된다. 네, 당연히 맞는 말이죠. 그러므로 기역, 니은, 디귿이 다 맞기 때문에 정답은 5번이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사실 37, 38페이지가 좀 어려운 문제였고요. 오히려 39, 40페이지에 있는 문제들이 딱 보기에도 그림도 간단하고 자, 내용도 짧고 심플해 보이죠? 오히려 더 쉽게 느껴졌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그럼 문제를 이어서 풀어볼게요. 자, 39쪽입니다. 자, 2022년 9월달 문제였고요. 문제 읽어보면 그림 가와 나는 체내에 병원체 X가 침입했을 때 일어나는 방어작용의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자, 한번 볼게요. 자, 가 그림은 지금 병원체 X가 들어왔고 내식 세포가 이 병원체 X를 잡아먹었네요. 자, 식균 작용이 일어나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이 식균 작용이 일어난 이후에 이 병원체 X가 갖고 있던 무엇이 항원이 대식 세포의 세포막에 제시가 되면서 누가? 보조 T 림프구가 이 항원을 인식하는 과정이 드러난 그림이네요. 자, 나 그림 볼게요. 자, 이건 어떤 그림인가요? 세포 독성 T 림프구가 화학 물질을 분비해서 이 병원체 X에 감염된 세포를 파괴하고 있죠? 아, 이거 무슨 과정이에요? 세포성 면역을 간단하게 나타난 그림이 되겠네요. 세포 독성 T 림프구가 감염된 세포를 직접 파괴하는 장면입니다. 자, 그러면 보기 봅시다. 기억, 가에서 비특이적 방어작용이 일어난다. 맞는 말일까요? 그렇죠. 맞는 말이죠. 대식 세포가 병원체 A를 자신의 몸 안에 집어삼키는 이 과정, 식균작용 자체는 비특이적 방어작용이었죠. 그러므로 맞는 표현이고요. 니은, 나는 세포성 면역이다. 맞는 말이죠. 세포 독성 T 림프구에 의해서 감염된 세포를 직접적으로 파괴하는 것을 우리는 세포성 면역이라고 불렀습니다. 디귿, 세포 독성 T 림프구는 골수에서 성숙한다. 자, T 림프구예요.
T 림프구에서 이 T의 유래가 뭐였죠? 그렇죠. 타이머스라고 부르는 가슴샘에서 유래된 말이었어요. 가슴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보통 성숙되는 장소에 따라서 우리가 B 또는 T라는 이름을 붙였잖아요. 그러므로 성숙하는 장소는 골수가 아니라 가슴샘이죠. 가슴샘. 자, 이거 정리 한번 해볼까요? 자, B 림프구, T 림프구. 둘 다 만들어지는 장소는 똑같았어요. 골수에서 생성되었지만 B 림프구는 골수에서 성숙하고 똑같이, 하지만 T 림프구는 가슴샘에서 성숙을 했었어요. 그래서 각각의 이름에서 유래했듯이 골수의 본 메로우에서 따와서 B 림프구, 가슴샘의 타이머스에서 따와서 T 림프구, 이렇게 불렀던 거 기억하시죠? 이게 은근 최근에 모의고사에 자주 나오는 복이거든요. 그래서 생성되는 장소와 성숙하는 장소를 정확하게 구분 지을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생성 장소와 성숙 장소는 서로 다릅니다. B 림프구는 골수로 동일하지만 T 림프구는 생성은 골수, 성숙은 가슴샘, 꼭 기억하세요. 자, 그러므로 기억과 니은만 맞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자, 그림은 어떤 사람이 항원 X에 처음 감염된 후에 나타나는 면역 반응을 순차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기억과 니은은 B 림프구와 보조 T 림프구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죠. 자, 우리가 활동지에서 봤던 그림과는 다르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걸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자, 한번 봅시다. 항원 X가 들어왔고요. 대식세포가 집어삼켰어요. 이거 무슨 과정? 식균작용이죠. 그리고 이 항원 X의 조각이 이렇게 노출이 됩니다. 대식세포의 세포막에 제시가 되면 이것을 누가 인식한다고 그랬죠? 그렇죠. 보조 T 림프구였죠. 그럼 이 동그라미 기억이 보조 T 림프구이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보조 T 림프구가 활성화가 되면 누군가를 촉진을 한대요. 니은을 촉진을 하는데 이 니은으로부터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니은으로부터 기억세포 그리고 형질세포가 분화가 되네. 그럼 형질세포와 기억세포로 분화되는 니은이 뭘까요? 바로 B 림프구가 되겠죠. 그리고 이때 만들어진 형질세포가 항체를 만들면서 형질세포가 항체를 생산하면 항원 항체 반응이 일어나서 체액성 면역이 일어나게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럼 보기 봅시다. 기억. 대식세포는 X에 대한 정보를 기억에게, 보조 T 림프구에게 제시한다. 네, 맞는 말이죠. 대식세포가 이 항원 X를 자신의 세포막에 제시하면서 보조 T 림프구가 이것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니은. 동그라미 니은은 보조 T 림프구다? 아니죠. 우리 위에서 아까 B 림프구로 이미 찾아냈잖아요. 틀린 말. 디귿. 항원 항체 반응을 통해서 체액성 면역이 일어난다. 그렇죠. 항체가 어디에 존재하기 때문에? 체액의 일종인 혈액에 존재하기 때문에 항원 항체 반응은 우리가 보통 체액성 면역이라고 부른다고 했었죠. 그러므로 기억과 디귿이 맞으니까 3번이 정답이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도 봅시다. 이번 문제는 우리가 학교에서 풀었던 문제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자, 그린 가와나는 사람의 면역 반응을 나타낸 것이다. 가와나는 각각 세포성 면역과 체액성 면역 중에 하나, 그리고 기억, 니은, 디귿은 기억세포, 세포독성 T 림프구, B 림프구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라고 친절하게 힌트를 정말 많이 준 거예요. 쌤은 내신 시험에는 이렇게 힌트도 안 줬죠, 사실은. 맞죠? 보통은 쌤 힌트를 안 주죠. 자, 가부터 볼게요. 기억. 이 기억이 증식과 분할을 해서 어떤 세포가 완성이 되면은 병원체에 감염된 세포를 직접 파괴한대요. 이게 무슨 면역이었죠? 그렇죠. 세포성 면역이죠. 이 세포성 면역을 유도하는 건, 유발하는 거는 누구였죠? 그렇죠. 세포 독성 T 림프구였죠. 기억이 세포 독성 T 림프구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나 그림 볼게요. 자, 니은이 증식 분화가 되면은
이 두 가지의 세포가 만들어지고 그 중에 이 위의 세포는 항체를 생성한다 라고 되어 있고요. 밑에 있는 디귿이라는 세포는 이 A라는 과정을 통해서 역시나 이 세포가 되어서 항체를 만들어서 항원 항체 반응을 유도한대요. 항원 항체 반응이라고 하면 무슨 면역? 기억하셔야 됩니다. 체액성 면역이었죠? 자, 이때 항체를 만드는 이 세포 이름 뭘까요? 따로 기호로 표시되어 있지 않지만 이름 알아야죠. 뭐다? 형질세포. 형질세포는 꼭 형질세포처럼 그림을 그려놔요. 항상 보통 보면. 자, 그럼 하나 남은 디귿이 뭘까요? 이게 기억세포겠죠? 기억세포. 이 형질세포와 기억세포는 무엇으로부터 분화한다? 이게 중요하죠. B림프구로부터 분화합니다. B림프구가 형질세포와 기억세포로 분화가 된다. 자, 그리고 이 마지막 과정 잘 봅시다. 이 기억세포가 형질세포가 되고 있어요. 기억세포가 형질세포가 되어서 역시나 형질세포가 항체를 생성해서 항원 항체 반응을 유도하는 이 과정. 이거 무엇을 표현한 것 같아요? 뭔지 알겠어요? 그렇죠. 2차 면역 반응을 지금 표현한 거죠. 여기까지 정리를 하면 이제 보기를 볼게요. 옳은 것만 골라보시오. 기억, 간은 체액성 면역이다. 자, 간은 세포성 면역이었죠. 세포 독성 T 림프구에 의해서 세포를 직접 공격하는 세포성 면역. 니은, 보조 T 림프구는 니은에서 디귿으로의 분화를, 즉 B 림프구에서 기억세포로의 분화를 촉진한다. 그렇죠. 보조 T 림프구의 역할이 이것이었죠. 보조 T 림프구는 사실 B 림프구만 촉진하는 게 아니라 세포 독성 T 림프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촉진하는 역할도 같이 했어요. 자, 디귿. 2차 면역 반응에서 과정 A가 일어난다. 네, 맞는 말이죠. 2차 면역 반응에서 항체가 재침입하면은 기존에 만들어졌던 기억세포가 형질세포로 분화하여서 항체를 빠르고 다량으로 생산할 수 있다고 했었습니다. 그러므로 니은 디귿이 맞기 때문에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페이지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하지만 아직 마지막 페이지가 남았어, 얘들아. 침착해. 할 수 있지? 자, 그림가는 정상인에게 백신을 접종한 후 체내에서 일어난 면역 과정의 일부를 나는 가 이후 병원체 X에 감염되어 체내에서 일어난 면역 과정의 일부를 나타낸 것이고 기억과 니은은 보조 T 림프구와 형질세포 중 하나이다. 맞춰봐라 이거죠. 자, 가 그림부터 볼게요. 백신을 접종했더니 대식세포가 항원 A를 제시를 했을 것이고요. 여기 좀 조금 생략된 말이 있어요. 백신을 접종했습니다. 백신 안에 뭐가 들어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약화시킨 병원체 또는 죽은 병원체를 집어넣어 준다고 했어요. 죽은 병원체가 성분이 된다 그랬죠? 즉 항원을 넣어주는 거예요. 항원을 넣어주게 되면 대식세포가 이것을 인지를 하고 집어 삼켜 먹어서 항원을 이렇게 자신의 세포막 쪽에 노출을 시킬 거고요. 그럼 이 항원 A를 누가 인식을 한다 그랬죠? 인식하는 사람이 누구죠? 인식하는 사람. 인식하는 림프구가 뭐라 그랬죠? 그렇죠. 보조 T 림프구가 대식세포가 제시한 항원을 인식을 합니다. 대식세포가 항원 제시라고 좀 친절하게 적어 드릴게요. 자, 이 보조 T 림프구는 무엇을 활성화시킨다? B 림프구를 활성화시켜서 각각 니은 세포와 기억 세포로 분화를 시켜준다. 이때 이 니은이 항원 A에 대한 항체를 생성하는 것처럼 보이네요. 이 니은 뭘까요? 그 니은 그 세포처럼 생겼죠? 맞죠? 비슷하죠? 형질세포죠? 그렇죠. B 림프구는 형질세포나 기억세포로 분화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형질세포가 항체를 생성하는 거였어요. 자, 그러면 지금 항체도 만들어졌지만 기억세포가 만들어진 것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자, 백신을 접종한 이후에 이 병원체 X에 이제 정말 실제로 감염이 된 거예요. 병원체 X에 감염이 되었다. 그리고 항원 A가 인식이 되면 기억세포가 즉각적으로 형질세포로 분화가 되죠. 형질세포로 분화가 됩니다. 형질세포로 분화가 되어서 다량의 항체가 만들어질 수 있다. 그러면 항원 항체 반응이 일어나서 무찌를 수 있고 면역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 골라봅시다. 기억. 동그라미 기억은
골수에서 성숙한다. 자, 동그라미 기억이 보조 T 림프구였잖아요. 보조 T 림프구예요. T 림프구의 이 T가 뭐라 그랬죠? 타이머스, 가슴샘이었죠? 가슴샘에서 성숙하는 겁니다. 골수에서 만들어지지만 성숙하는 장소는 가슴샘, 타이머스. 그래서 T 림프구 이름의 유래 기억하시고요. 니은, 동그라미 니은은 형질세포이다. 네, 맞는 말이죠. 항체를 생산하고 있는 걸로 봐서 형질세포 맞습니다. 디귿, 나에서 2차 면역 반응이 일어났다. 자, 기억세포가 형질세포로 분화되어서 다량의 항체를 생성하는 이 과정을 우리는 2차 면역이라고 불렀죠. 그래서 니은과 디귿이 맞는 말. 그러므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이제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자, 조금만 더 힘을 내십시오. 자, 역시나 비슷한 유형의 문제들이 이어지는데요. 쌤이 그래도 이렇게 다양한 문제를 우리 기출 문제지에 넣어준 이유는 그림이 달라서예요. 최대한 여러 스타일의 그림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쌤이 그림을 좀 많이 보라고. 다 결국에는 특이적 면역 반응에 대한 그림인데 이 그림이 천차만별이거든요. 최대한 다양한 그림들을 경험해서 어떤 그림이 나와도 이게 특이적 방어작용이고 이게 세포성이고 이게 체액성 면역이구나. 이게 형질세포고 얘가 기억세포구나. 얘가 T림프구, B림프구나 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다양한 경험을 위해서 이렇게 여러 문제들을 제시를 한 겁니다. 자, 그럼 고3 문제 같이 볼게요. 작년 육모예요. 육모와 구모가 항상 중요한 거 알죠, 여러분? 자, 그림은 사람 피가 병원체 X에 감염되었을 때 일어나는 방어작용의 일부를 나타낸 것이고요. 기억과 니은은 보조 T림프구와 세포독성 T림프구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자, 병원체 X가 들어왔더니 대식세포가 흑 하고 잡아먹었죠. 잡아먹은 이후에 지금 항원을 제시하는 거 보이시나요? 요 그림 쌤 마음에 들어요. 항원을 제시하는 게 잘 표현되어 있거든요. 대식세포가 식균 작용으로 병원체 X를 잡아먹어서 분해를 시키지만 이 병원체 X가 갖고 있던 항원을 자신의 세포막에 제시를 합니다. 제시를 하면은 누가 인식한다 그랬죠? 그렇죠. 보조 T 림프구가 항원을 인식을 한다. 항원 인식. 항원을 인식해서 보조 T 림프구가 활성화가 되면은 누군가를 촉진시켜서 증식 활성화를 시킨대요. 그래서 니은이 만들어졌는데 이 니은이 하는 일을 보세요. 세포를 직접 파괴. X에 감염된 세포를 파괴한다? 그럼 이 니은이 뭘까요? 그렇죠. 세포 독성 T 림프구구나. 그리고 여기서 얘기하는 세포를 직접 파괴하는 이 면역 반응은 세포성, 쌤 순간 체액성 적을 뻔했어. 세포성 면역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보기 봅시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기억. 동그라미 기억은 대식세포가 제시한 항원을 인식한다. 그렇죠. 이 기억이 바로 보조 T 림프구였고요. 이 보조 T 림프구가 하는 일이 항원 인식이었어요. 항원 인식. 니은. 동그라미 니은은 형질세포로 분화된다. 오잉? 니은이 뭐였죠? 세포 독성 T 림프구잖아요. 세포 독성 T 림프구는 형질세포랑 전혀 상관이 없어요. 형질세포로 분화되는 건 뭐였지? 그렇죠. B 림프구였죠. 이 그림에서는 전혀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디귿. P에서, P는 아까 뭐라고 적어있냐면 사람이에요, 사람. 이 사람 P에서 세포성 면역 반응이 일어났다. 당연하죠. 세포 독성 T 림프구가 세포를 직접 파괴하고 있기 때문에 세포성 면역이죠. 그러므로 디귿은 맞는 표현. 기억과 디귿이 맞기 때문에 정답은 3번. 자, 계속합시다. 또 고3 문제. 쌤 일부러 고3 문제를 좀 많이 넣었어요. 우리가 결국 풀어야 되는 건 고3 문제거든요. 맞죠? 우리가 수능 치는 건 고3 때거든. 그래서 고3 때 나오는 모의고사 문제가 사실은 더 여러분에게 가까워져야 될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수능 대비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안세범쌤입니다. 자, 그림 가와나는 사람의 면역 반응의 일부를 나타낸 것이고요. 가와나는 각각 세포성 면역과 체액성 면역 중 하나, 그리고 기억과 니은은 세포 독성 T 림프구와 형질세포 중에 하나이다. 자,
가 그림 볼게요. 이거 그림 너무 심플하게 정말 잘 그렸어요. 기억이라는 림프구가 감염된 세포를 직접 파괴한대요. 이거 뭐야? 세포성 면역이죠? 세포성 면역이고요. 그럼 세포성 면역을 담당하는 기억 림프구 뭘까요? 그렇죠. 세포 독성 T 림프구가 되겠죠? 자, 그럼 나는 당연히 자연스럽게 체액성 면역일 것 같지만 그래도 한번 볼게요. 자, 기억세포가 증식 분화되어서 니은이 만들어지고 이 니은이 항체를 분비를 하여서 항원 항체 반응이 유도가 된다. 아, 이거 체액성 면역 맞구나. 체액성 면역이고 이때 항체를 만드는 니은이 뭘까? 그렇죠. 형질세포죠. 항체를 만들고 분비하는 건 형질세포입니다. 역시나 생긴 거 똑같이 그렸죠. 형질세포 그림 잘 기억해 두세요, 여러분. 자, 그럼 보기 봅시다. 기억, 동그라미 기억은 세포 독성 T 림프구이다. 네, 위에서 확인했고요. 니은, 나는 2차 면역 반응에 해당한다. 자, 2차 면역 반응이 뭐였죠? 기억세포가 형질세포로 분화되어서 항체를 다량으로, 여기 적어줄게요. 다량 생산하는 것이 바로 2차 면역 반응이었죠. 기억세포가 형질세포로 분화되는 게 나와야 2차 면역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미리 항원에 노출되어 있던 상태였나 봐요. 그래서 맞는 표현이죠. 디귿, 가와 나는 모두 특이적 방어작용에 해당한다. 당연히 맞는 말이죠. 세포성 면역도 체액성 면역도 둘 다 특이적 방어작용이죠. 그러므로 기억, 니은, 디귿이 다 맞기 때문에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역시나 고3 문제. 아, 또 고3이야? 응, 다 고3이야. 이번 페이지에 한 문제 빼고 다 고3 문제였어요. 자, 그림은 어떤 병원체가 사람의 몸속에 침입했을 때 일어나는 방어작용의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기억, 니은, 디귿은 보조 T림프구, 형질세포, B림프구를 순서 없이. 자, 이 그림 되게 알아보기 힘들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한번 봅시다. 근데 쉬워요. 우리가 봤던 그림이 아니지만 익숙하지 않은 그림도 우리가 분석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계속 요령을 키우시고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 병원체가 들어왔네. 대식세포가 잡아먹었네. 아, 식균작용, 식균. 그러고 나서 대식세포가 항원을 제시를 했네. 근데 여기도 제시했네. 이쪽에도. 대식세포가 자신의 세포막에 항원을 제시를 했다. 그랬더니 기억이 지금 항원을 인식하네? 이 기억이 뭐길래? 그렇지. 보조 T 림프구구나. 보조 T 림프구가 항원을 인식한다. 이렇게 표시해 줄게요. 자, 보조 T 림프구가 항원을 인식해서 활성화가 되면은 니은을 활성화시킨다. 근데 이 니은이 활성화되어서 디귿으로 분화가 되었고 이 디귿이 항체를 만드네. 아, 항체를 만드는 거 뭐였지? 그렇지, 형질세포였죠. 계속 비슷한 거 반복적으로 나오죠. 게다가 형질세포 모양은 항상 이렇게 생겼어요. 자, 형질세포로 분화되는 니은은 그럼 뭘까? 그렇죠, B림프구죠. 여기도 B림프구. B림프구가 형질세포로 분화가 되려면 보조 T림프구가 쿡쿡쿡 찔러줘야 되는 거였죠. 자, 그럼 이거 보기 한번 볼게요. 자, 기억. 동그라미 기억은 보조 T림프구이다. 네, 맞는 표현. 니은. 동그라미 니은은 즉 B림프구는 가슴샘에서 성숙한다. 응? 가슴샘에서 성숙하는 건 T림프구였고요. B림프구는 골수에서 성숙하는 거였죠. 그래서 본 메로우의 앞글자를 떠서 B림프구라고 불렀잖아요. 봐봐요. 이거 은근 자주 나오죠. 어디에서 성숙하는지 은근 자주 나옵니다. 자, 디귿. 동그라미 디귿은 즉 형질세포는 체액성 면역 반응에 관여한다. 당연하죠. 항체가 만들어져서 항원 항체 반응이 유도되면은 그것을 우리는 체액성 면역이라고 불렀거든요. 그러므로 기억과 디귿이 맞기 때문에 4번이 정답이 된다. 자, 이제 두 문제 남았습니다. 자, 지금 시간은 1시간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 계속 볼게요. 아, 이번에도 또 고3. 그림 아까보다 더 심플해요. 그림 가와나는 사람의 체내에 항원 X가 침입했을 때입니다. 기억과 니은은 각각 기억세포와 형질세포 중에 하나. 자, 한번 봅시다. 자,
기억으로부터 니은이 만들어져서 니은이 항체를 생산하고 있네. 아, 니은이 형질세포구나. 생긴 것도 형질세포처럼 생겼죠. 자, 그런데 이 니은이 지금 기억으로부터 만들어졌대요. 이건 뭘까요? 기억세포겠죠. 기억세포. 왜냐면은 지문을 잘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기억세포와 형질세포 중에 하나래요. 우리가 항체를 만드는 니은을 형질세포로 밝혀냈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 남은 기억은 기억세포가 될 거고요. 혹시 모르니까 나 그림도 봅시다. 비림프구가 기억세포로 분화가 되는 과정을 지금 나타낸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보기 봅시다. 기억. 동그라미 기억은 형질세포다? 아니죠. 동그라미 기억은 기억세포죠. 니은이 형질세포고요. 니은, 과정 1은 X에 대한 1차 면역 반응에서 일어난다. 자, 기억세포가 형질세포로 분화되어서 항체를 다량으로 생성하는 것. 이거 뭐였죠? 2차 면역 반응이죠. 기억세포가 형질세포로 분화돼서 항체를 다량으로 만드는 것 2차입니다. 2차. 잊으시면 안 돼요. 디귿. 보조 T 림프구는 과정 2를 촉진한다. 자, 보조 T 림프구가 B 림프구를 쿡쿡쿡 찔러야 B 림프구가 기억세포나 형질세포로 분화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디귿은 맞는 표현이에요. B 림프구가 기억세포나 형질세포로 분화하려면 보조 T 림프구가 촉진을 시켜줘야 돼요. 그러므로 디귿만 맞기 때문에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몸의 방어작용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생각보다 쌤이 3년 동안 이 우리 몸의 방어작용의 고3, 고2 기출 문제를 분석을 했는데 의외로 비특이적 방어작용이 거의 나오지가 않더라고요. 특히나 그 중에서 한 번 딱 나왔던 게 염증 반응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염증 반응 문제의 소중한 이 한 문제를 쌤이 이렇게 기출 문제지 가장 마지막 부분에 한번 넣어봤어요. 그래서 쭉 한번 분석해보면 어때요? 사실은 특이적 면역 반응이 거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만큼 중요하다. 그리고 점점 어렵게 지문이 어렵게 나온다라는 것을 인식을 하시면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쌤이랑 문제를 풀 때 그냥 문제만 풀고 틀린 것을 고치고 답만 맞추는 게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분석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꼭 해야 될 일이에요. 아, 이러이러한 스타일이 자주 나오네. 아, 이 지문이 자주 등장하네. 아, 이 그림이 자주 등장하네. 이 내용이 정말 자주 등장하는구나. 기출 빈도를 확인하시고 자주 나오는 보기 지문을 확인하시고 익숙해지셔야 우리가 문제를 푸는 요령도 키우고 경험도 키우고 이 문제를 푸는 시간도 절약할 수가 있는 거예요. 쌤이 이렇게 계속 꾸준히 기출 문제를 풀어드릴 테니까 우리 같이 한번 2학기에도 해보자고요. 그 전에 2차 고사도 잘 봐야 되고. 자, 그럼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그림은 어떤 사람이 세균에 감염되었을 때 일어나는 염증 반응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염증 반응이라고 떡하니 알려줬어요. 비특이적 반응. 자, 보시면 피부라는 물리적 차단 장벽이 가시에 찔리면서 뚫렸죠. 뚫리니까 뭐가 들어왔다? 세균이 우리 몸의 내부로 쏟아져 들어와 버렸다. 이때 누가 반응을 한다? 어디에도 있는 비만 세포가 손상 부위에서 반응을 하는 거예요. 손상 부위에 있던 비만 세포가 세균이 침입을 하면 인식을 해서 무엇을 분비한다? 히스타민을 분비한다. 히스타민을 분비하는 것은 비만 세포예요. 비만 세포 안에 과립구가 들어있거든요. 이렇게 비만 세포 안에 히스타민이 담겨있는 주머니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세균이 들어오면 인식을 해서 히스타민이 분비. 자, 분비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그랬어요. 자, 이거 기억하셔야 되죠? 자, 모세혈관이 확장이 된다. 보시면 지름이 확장되는 게 보이시죠? 자, 히스타민에 의해서 모세혈관이 확장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자, 모세혈관 벽이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다? 세포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근데 여러 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 그런데 혈관 벽이 확장하면서 이 세포와 세포 사이에 틈이 생기는 거죠. 틈이 생김으로 인해서 이 혈액 속을 둥둥 떠다니던 백혈구가 이 틈을 비집고 뚫고 나가서 세균 쪽으로 이동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혈구가 세균 쪽으로 이동을 하면 식세포 작용을 통해서 이 세균을 없애버리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히스타민이 분비가 되면 모세혈관이 확장되어서 혈관 벽에, 글씨 이상하다. 다시. 혈관 벽의 또 글씨 투과성이 증가한다. 투과성이 증가한다라는 말은 혈관벽을 통과할 수 있는 성질이 나아진다. 혈관벽을 통과하는 능력이 커진다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혈관벽을 통과해서 누가? 백혈구가 통과해서 빠져나가면 식균 작용을 통해서 이 세균을 없애버리는 겁니다. 자, 이 과정에서 열이 나고 빨갛게 부어오르고 고름도 생기고 하는 거라고 그랬죠? 옳은 것만 골라볼게요. 기억, 비특이적 방어작용이다. 네, 염증 반응이 비특이적이었잖아요. 비특이적 방어작용 중에서도 내부 방어였어요. 니은, 히스타민에 의해 모세혈관이 확장된다. 네, 맞는 표현. 디귿, 백혈구는 식세포 작용으로 세균을 제거한다. 네, 당연히 맞는 말이죠. 너무 쉽지 않아요? 심지어 3점짜리가 아니었어요. 2점짜리 문제였죠. 기억, 니은, 디귿이 다 맞기 때문에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 몸의 방어작용에 대한 기출문제 풀이였고요. 사실 우리 방어작용은 그 앞에 병원체의 종류부터 다뤘어야 되는데 우리 시험 기간도 임박해 오고 이 수업을 할 시간이 부족한 관계로 쌤이 병원체의 종류는 살짝 생략하고 우리 몸의 방어작용만 했어요. 하지만 2차 고사가 끝나면 쌤이 생략한 그 나머지 파트들 차근차근 순차적으로 나갈 거기 때문에 절대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활동지도 중간중간에 빠진 페이지가 많을 테지만 당황하지 마시고 결국은 다 채워질 겁니다. 그러면 이게 1년이 쌓이면 여러분들의 생명과학원 포트폴리오 공부 자료가 되는 거예요. 요걸 잘 보관하시길 바라고요. 다들 2차 고사 준비 끝까지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고요. 쌤은 항상 여러분을 응원하고 믿고 지지하고 있으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후회도 없을 거예요. 자, 그러면 쌤은 이만 문제풀이 영상을 종료하도록 할게요. 들어주셔서 굉장히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하지 말아주세요. 부끄러우니까. 네, 안녕. 다들 화이팅. 사랑합니다.